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좀 영상을 많이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SV 인베스트먼트, 금요일날 집중을 했었던 SV 인베스트먼트에 대해서 좀 올려드렸고요. 방금 전에는 이 빅텍, 디아티아이, 정말 좀 정리가 안 돼서 영상 길이가 좀 길어졌어요. 저도 답답한 마음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길어졌지만 한번 보시면 좋겠고, 자 마지막으로 이 하한가 특징주, 최근에 제가 좀 집중을 했었던 종목이죠. KPM테크라는 종목도 이 초보가 가장 많이 하는 질문, 고점 아닌가요? 요 영상부터 시작을 해서 최근 들어서 정말로 강조를 많이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텔콘 매매를 할 수 있었던 그런 마법 속성 자리까지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 팔지 않으면 손실이죠. 제가 이제 텔코는 요 자리를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에도 시세가 폭발적으로 나왔지만 팔지 않으면 손실 볼 수가 있습니다. KPM테크 좀 최상의 시나리오서로 가장 좋은 시나리오로서 자, 오늘 굉장히 영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좀 말이 꼬이네요. 자,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뭘까 해서 29일 좀까지는 좀 시세를 이어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정말 이제 이 시가 4.56% 출발을 하고, 역시 장 초반에는 좋았어요. 장 초반에는 좋았는데 매매 복귀 차트로 볼게요. 자, KPM테크 최근 들어서 정말 집중을 했었던 종목인데 어쩔 수 없습니다. 요거는 왜 안 보일까요? 자, 제가 어제가 아니죠. 자, 목요일장도 수익 실현을 하면서 이제 좀 계좌 이제 관리를 수익 실현하면서 좀 들고 가는 것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자, 이때 거의 최고점에 팔았습니다. 최고점에 팔고요. 저는 다시 봤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장 초반에 좀 집중을 하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장 전에 이제 녹화를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장 전에 뭐라고 했어야지? 누가 좀 한 60만 주인가? 아무튼 동시호가 때도 크게 잔량이, 보통 상한가 마감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장 전에도 이 시간 외에 여기 있죠. 여기 좀 대기하는 물량이 많이 있는데 좀 약해 보였어요. 그러한 점도 있었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가 4%대 개파락 출발하지 않고, 만약에 개파락 출발했으면 역시 좀 정리를 좀 생각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녹화를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튼 간에 이때 팔고 급락을 했습니다. 고가 대비해서 몇 프로 빠졌었냐면 거의 하한가 30% 넘게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때 진입을 해서 수익 실현 역시 이때도 한 10% 넘게 수익을 봤었고, 또 추가 매수를 저는 계속 했었습니다. 여기까지 했는데, 그러면 이제 제가 평단이 계속 내려갔을 거 아니에요. 평단이 계속 평단을 벗어났겠죠. 그래서 이제 반등을 줄 때 이제 정리를 하고 다시 좀 확실한 자리에서 다시 보자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빠져서 매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때뿐만 아니라 요 흐름에서도 저가 대비 한 20% 이상 시세를 줬지만, 그 이후에는 저는 그냥 이 종목 끝났다, 다른 종목을 좀 집중을 했었죠. SV라든지 빅텍이라든지 다른 데아티아라든지 다른 종목에 좀 매매를 했었고, 자, KPM테크는 아무튼 금요일 날 고점을 찍고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제가 오늘 앞서 올려드린 이 빅텍, 이것도 꼭 보세요. 이 빅텍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빅텍을 가지고 손실을 보신 분들은 아마 KPM테크를 이때 잡으셨더라도, 아니면 이때 잡으셨더라도 계좌에 50%가 찍혔지만 절대 수익을 보지 못했을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괜히 욕심을 내다가. 그래서 KPM테크 요뿐만 아니라 요거는 이제 그죠? 제가 이제 요것도 역시 이때 매도를 했네요. 이때 매도하고, 이거는 보니까 다른 계좌입니다. 상한가에 매도를 했었고, 이틀 목요일날 그리고 이건 거래 정지였죠. 전체적인 흐름이 아무튼 보시면 쭉 이때 매매를 하고 결국
목요일, 금요일 날 다 정리를 했죠. 다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뭐 요거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여러 그죠? 계좌를 보여드렸습니다. 요 계좌는 이때 다 정리를 했어요. 이때 다 정리를 하고 아마 이것도 쭉 길게 보면 네, 좀 길게 보면 제가 KPM 테크를 이때부터 매매를 했어요. 이때부터 매매하고 이때 본격적으로 마법 소송을 활용해서 좀 비중을 실었을 때 제가 본격적으로 KPM 테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을 때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급등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수익 실현을 100%를 찍진 못했습니다. 장중에 뭐 찍은 계좌도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대신까지도 저는 다 확정지었어요. 대신을 가장 큰 비중으로 들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좀 네, 5일선 벗어나고 다 확정을 지었던 것 같습니다. 50%는 무조건 먹어야겠다. 50%는 그래서 50% 구간에서 다 저는 정리를 했는데 아무튼 빅텍 오늘 올려드린 영상 있으니까 네, 이거 한번 보시고 정해놓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정해놓고 텔콘하고 또 한번 비교를 해보고 싶네요. 분봉 차트 한번 비교를 해서 보시면 자 텔콘도 역시나 이제 KPM 테크 대장이 빠지니까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굉장히 많이 빠졌고 아무튼 텔콤 물리신 분들, KPM 테크 물리신 분들 없었으면 좋겠어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네. 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관련된 종목들 좀 그래도 그나마 이제 불씨가 조금 희망을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넵튠, 네, 넵튠에 대해서도 주말에 영상 올려드렸죠. 하늘진공이 이제 KPM 테크 다음으로 강했죠. 사실 최근 들어서는 더 하늘진공이 강했던 것 같아요. KPM 테크가 몇 프로까지 올랐었나요? 그죠? 최근에는 하늘진공이 더 강했어요. 하늘진공이 더 강했는데 시간에서 요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좀 반등에 성공을 할지 종가상은 요 정도 그죠? 최근 뭐 상한가를 찍었던 라인을 좀 넘어서서 돌파를 해주거나 그런 모습이 나오면 또 앞으로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하한가를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텔콘도 시간에 3% 상승 마감을 하긴 했습니다. KPM 탱크는 네, 올라가질 못했어요. 제가 29일 추가 상장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KPM 테크 그 물량 있죠? 신주 그 물량. 그래서 통계적으로 보면 이런 흐름 속에서 한 번 더 빼는 경우가 가장 많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뭐 사실 기술적인 반등을 어느 정도 주는 종목도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럴 때도 그럴 때도 좀 매매를 해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제 기준에서는 급등주들은 5일선을 좀 지켜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5일선을 만약에 이제 오늘 월요일, 화요일 좀 잘 지켜주면 좀 희망이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루미마이크로도 5% 정도 상승 마감을 해줬어요. 그래서 하늘진공 저는 이제 저는 뭐 이제 KPM 테크는 다 정리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하늘진공과 루미마이크로에 좀 더 집중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에 매매를 한다라고 한다면 루미마이크로가 시간에 5% 상승 마감을 했는데 이것도 사실 29일날 이슈가 있죠. 29일날 루미마이크로 같은 경우는 사명을 비보존 헬스케어로 바꿔요. 여기 보시면 이 주주총회가 10월 22일 예정되어 있네요. 연기가 됐는데 10월 22일 날 비보존 헬스케어로 연기를 합니다. 비보존. 최근에 이게 루미마이크로가 뭐 제약사를 인수를 하고 합병을 한다, 추진을 한다라는 소식에 급등을 했죠. 일단 5일선을 어떻게 해서든지 좀 지키는지가 일단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앞쪽에 좀 저항을 받았던 구간을 조정을 거치면서 다시 한번 한 2,300원대를 돌파를 해주면 그때부터는 또다시 좀 상승할 수 있는 흐름이 만들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 비보존 관련해서는 가장 큰 악재는 그거죠. 임상 중단.
이게 재개를 한다. 지금 중단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당시에 관련된 종목들 한번 보시면 이게 8월 13일 날 중단 나왔네요. 그때 아마 빠졌을 거예요. KPM테크도 8월 13일 볼게요. 네, 중단이 된다라고 하고부터 그죠? 이 생명선을 벗어났습니다. 뭐 크게 아주 크게 급락하진 않았는데 아무튼 지금 이 KPM테크, 텔콘 그리고 이 루미마이크로 비보정 관련해서 관련주잖아요. 비보정 관련해서 뭔가 좀 기대를 해볼 만한 그리고 또 혹시 아무튼 요 종목을 트레이딩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뭐 그런 분들 아니면 물려 있으신 분들 없었으면 좋겠는데 가장 이제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이 비보전, 임상, 삼상을 뭐 재개를 한다라고 한다면 좀 탄력을 다시 한번 붙을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죠? 네, 그래서 중요한 건 오늘도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예측을 하는 건 사실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오늘 이 빅텍 때도 말씀드렸죠. 종목에 목숨을 걸어요. 손실을 보면 어떤 종목이 이 손실을 만회를 좀 해줄라나? 어떤 종목이 또 급등을 할라나? 대박주를 쫓고 뭐 유튜브 뭐 네이버 검색을 해서 뭐 그죠? 앞으로 급등할 종목, 막 추천주 이런 것들 막 찾으시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뭐 몇 번 맞을 수도 있겠죠. 예측 잘하면 큰 수익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은 대응의 영역이 더 커요. 예측보다 중요한 건 대응입니다. 근데 저도 가끔 이 관련 영상으로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영상 막 가끔 저도 켜놓고 다른 뭐 육아를 한다거나 뭐 할 때 다른 이제 주식 관련된 영상이 자동으로 켜져서 저도 이제 볼 때가 있어요. 볼 때가 있는데 정말 그 너무 예측에 큰 비중을 두는 아주 제가 제 기준에서는 정말 위험해 보이는 그런 분들도 제가 봤을 땐 있단 말이에요. 뭐 제2의 신풍제약이다, 제2의 뭐다, 이건 사두면 갑니다. 네, 뭐 이런 멘트를 하거나, 뭐 예를 들어서 뭐 추천 종목이라고 해놓고 저도 물렸습니다 하면서 근데 뭐 팔아야 되지 않겠어요? 뭐 아무튼 네. 제가 봤을 때 참 위험한 그런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번 영상에서 예측 네, 또 어떤 종목이 급등할까 요거에 목숨 거시지 마시고 어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 영상 어떤 종목이 과거에 어떤 자리에서 급등을 했었나 어떤 모멘텀을 타고 급등을 했었나를 연구를 하시고 복기를 하시고 네, 좀 그런데 열정을 쏟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대응. 내가 이 KPM테크를 어떻게 좀 대응을 했었어야 했을까. 네. 아마 이거 텔콘도 진입을 했다가 손절한 것도 있어요. 텔콘 한번 볼게요. 요게 맞나? 공구? 네. 지금 느린데 요걸로 보죠. 이게 좀 저게 가끔 좀 느릴 때가 있더라고요. 나온다. 텔콘이 이게 이틀 전이고 1일 전에 이게 아닌가 보다. 이게 아니네. 뭐지? 아무튼 텔콘도 매매를 다 했었는데 금요일날 제가 텔콘을 매매했다가 갑자기 커졌네요. 네, 그죠? 이게 아니죠. 아무튼 공략을 했다가 요거는 한번 요건 아닌가? 그래서 제때 들어가야 될 자리 수익 중이더라도 확정을 반드시 하셔야 수익입니다. 온전히 내 수익이에요. 팔기 전까지는 수익이 아니다. 그래서 급등주들 할 때는 반드시 기준을 정해 두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 주말에 올려드린 영상 보시고 좀 어떤 식으로 좀 공부를 앞으로 해 나가야 되는지 어떤 식의 훈련을 해 나가야 되는지를 좀 깨달으시고 그렇게 좀 방향을 잡고 하신다면 조금씩 성과가 좋은 성과 이렇게 좀 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제 또 일이 있어서요. 이 정도까지 오늘 SV 인베스트먼트, 빅텍, KPM테크 말씀을 드렸고 월요일장, 화요일장 관심 있게 볼 만한 종목들 정리를 해서 최대한 이제 한 10시 전에 올려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